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수업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특히 광학 부분과 현대물리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늦게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주제 광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학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빛에 대한 것이죠. 이 빛에 대한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파트인데요. 어쨌든 이 빛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빛이 파동이다, 입자다라는 많은 역사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가장 기본적인 게 주제가 파동이느냐, 입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다 떠나서 빛에 대해서 일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기하광학, 파동광학, 양자광학. 그러니까 광학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기하광학이라는 것은 빛을 레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날아가는 것을 갖다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페르마의 원리로 설명하게 되는 파트가 기하광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르마의 원리라는 것은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합니다. 최소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데 가장 빠른 시간의 경로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 시간으로다가 최소 시간으로 가게 되죠? 직선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우주로 나가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그 공간이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왜곡된 공간을 지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선이 아니라 그 공면을 따라서 가는 곡선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페르마의 원리는 빛은 최소 시간의 원리를 따른다라는 관점으로 여러 가지 반사, 굴절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기하광학입니다. 두 번째는 파동광학입니다. 파동광학이라는 것은 빛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다시 말하면 람다, 다시 말하면 파장, 즉 파동의 입장으로 보는 게 파동광학입니다. 파동광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호이겐스의 원리입니다. 물이 있는데 돌을 하나 이렇게 던져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언가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이런 면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날아갈 때 수면파, 다시 말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파동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돌을 던진 요 지점을 뭐라고 하죠? 파동이 발생하게 되는 파원이 되죠. 그럼 이 파원은 어떻게 되냐면 파면을 만듭니다. 이렇게 파면을 만드는 거고요. 파면을 이루고 있는 각 점, 이렇게 평면으로 볼까요? 이렇게 파면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요 한 점은 다시 뭐가 되는 것이다? 파원이 돼서 이렇게 파면을 만드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것도 파면. 그래서 지금 이 파면이라는 건 선이 되는데 이 선 위에 모든 점들이 각각 뭐가 되는 것이다? 파원이 돼서 같은 지점을 연결하면 다시 뭐가 만들어져요? 파원이 만들어지죠. 다시 말하면 파원이 파면을 만들고 파면의 모든 점들이 각 점이 다시 파원이 돼서 파면을 만든 것을 연결해서 표현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양자광학, 우리가 빛을 어떻게 보는 거죠? 하나의 입자로다가 보는 관점을 양자광학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기하광학, 파동광학, 양자광학 요 세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기하광학과 파동광학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반사와 굴절입니다. 반사와 굴절.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반사면이 있으면 반사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가상의 선을 세우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네요. 빛이 들어오는 빛을 입사광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반사되는 것을 반사광선이라고 하죠. 요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요 세타가 바로 무슨 각이 된다? 입사각이 되고,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요 세타 프라임을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 같다라는 게 반사의 법칙이 되는 거고요. 자,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이동하는데 속도 차에 의해서 꺾여요. 그럴 때 굴절률 N1과 N2로 표시되고, 자,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 세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가면서 꺾이는 걸 굴절이라고 하는데,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걸 세타 프라임, 이렇게 하면 N1 사인 세타는 N2 사인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굴절의 법칙, 다시 말하면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어떻게 유도가 됐고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굴절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굴절률.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굴절률이라는 것은 물질의 성질입니다. 굴절이라는 것은 빛의 경로가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다가 전달이 되면서 속도가 바뀌어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속도가 바뀌어서 꺾이는 현상. 그래서 빛의 경로가 뭐 하는 현상이다? 꺾이는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굴절률에는 두 가지 굴절률이 있어요.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이 있는데요. 자, 굴절률이라는 것은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 속도가 줄어드는 비율을 갖다 굴절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시할 때 요 한 물질이 진공이 되고 다른 매질이 됐을 때 진공에서 매질로 가면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꺾이는 게 왜 꺾였다? 속도가 달라지면서 꺾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속도가 달라지면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진공에서 매질로 갔을 때 꺾이는 정도의 비율, 다시 말하면 속도가 줄어드는 비율, 요 비율을 절대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굴절률은 어떻게 되냐면 매질에서의 속도분의 광속, 빛은 진공에서 광속으로 달려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알고 있지만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죠? 그러면 매질에선 속도가 c보다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값은 항상 1보다 큰 요런 거가 되겠죠. 상대 굴절률은 진공에서 매질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 꺾이는 현상. 자,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 그러니까는 진공이 아니라 똑같은 다른 매질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 굴절률은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 광속이 줄어드는 비율을 갖다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굴절률은 1보다 크다고 했는데, 자, 굴절률을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 아까 여기서 절대 굴절률 한번 볼게요. 절대 굴절률에서 보면, 자, 여기서 말하는 N은 뭐냐면 매질에 대한 굴절률입니다. 진공은 굴절률이 1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굴절률을 구한다라는 것은 항상 어떤 굴절률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나중 녀석의 굴절률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공에 대한 매질이면 매질에 대한 굴절률. N1에서 N2로 가면 N2의 굴절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굴절률을 구한다는 것은 뭐를 구하는 것이다? 나중 매질의 것을 갖다가 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나중 녀석이 뭐가 되죠? 여기서 보면 나중 녀석의 속도니까 물의 속도분의 공기의 속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 진공일 때 물의 절대 굴절률은 어떻게 된다?
한 외질이 진공이 되니까 물의 누구의 굴절률이 되는 거다. 나중에 물의 굴절률은 어떻게 된다? V 물분의 광속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1보다 크다는, 보통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건 1보다 큰데요. 요즘 과학에서는 음수, 다시 말하면 이 굴절률이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 음수인 굴절률을 연구하는 게 이제 투명망토, 요런 것들이 이 마이너스 음수를 가진 그 개념에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굴절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광학의 기초 개념인 반사의 법칙, 굴절의 법칙.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 n1 sin 세타는 n2 sin 세타 프라임이라는 스넬의 법칙. 이게 어디서 유도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기하광학의 관점, 두 번째는 파동광학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나왔지만, 자, 반사의 법칙. 어느 A점에서 반사가 돼서 B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는 경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심지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이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A라는 점은 높이 H1이 되고요. 자, B는 H2라고 한번 볼게요.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L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는데 요 X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가 나오겠죠. X가 요만큼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 X가 여기면 이렇게 가는 거고 X가 여기면 여기서 반사돼서 가는 거겠습니다. 자, 어쨌든 A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O점에서 반사가 돼서 B 지점까지 가면 자, 걸리는 시간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A에서 O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O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매질에서 전달되는 속도를 속도 V라고 하면 걸리는 시간은 V분의 A에서 O까지 가는 거리 요 직선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할 수 있겠죠? 루트 H1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V분의 요 길이는 전체 길이가 L이었는데 X만큼 빼지니까 L-X의 제곱 더하기 H2의 제곱을 루트 씌워준 것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걸리는 거는 요 X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니까 X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갈 때 빛은 어떻게 간다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페르마의 원리에 의해서 빛은 최소 시간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최소 시간의 원리를 따를 때 최소값,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t가 x의 함수일 때 최소 시간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죠? x의 함수니까 dx를 해줘서 미분을 했을 때 제로값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인데 여기서 최소값을 갖다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x의 함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v분의 1을 앞으로 빼내면요. 요 안에 있는 거는 요 x제곱만 미분되는 거죠. 그럼 요걸 쓰면 h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에 h1 제곱 더하기 h2 제곱에 빼기 1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요 안에 것을 다시 미분해주면 2x가 되고요. 더하기 2분의 1에 뒤에 것을 갖다 미분해주면 L-X의 제곱 더하기 H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 마이너스 2에 L-X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V분의 1은 루트 H1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루트 L-X의 제곱 더하기 H2의 제곱분의 L-X는 자, 최소 경로니까 제로가 되죠. 미분했을 때. 그럼 V분의 1에, 자,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빗변의 거리분의 x는 어떤 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세타1이니까 여기가 세타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도가 바라보는 게 높이가 되니까 사인 세타1이 되겠고, 빼기. 요 뒤에 것은 사인 세타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V 없애주면 사인 세타1하고 사인 세타2가 같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세타1과 세타2가 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세타1과 세타2 이 많은 경로 중에서 세타1과 세타2가 같은 그 X 지점을 통해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법선과 입사광선,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걸 각각 입사각과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타1과 세타2가 같다는 것은 뭐가 되는 것이다? 반사의 법칙을 페르마의 원리로 유도한 것이 되겠습니다.